허리 통증? 지긋지긋하시죠? 이것 하나만 잡으면 통증에서 해방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쉽고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허리 통증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통증 자체는 물론 병원 다니는 시간,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허리가 아프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움직이기 힘들어 활동 자체도 줄어들고 이에 따라오는 폐해는 건강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밤에 통증으로 잠이 깨는 등 수면도 방해받아 건강한 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묘한 것이 밤새 아프고 특히 아침에 더 아프다가 낮에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나아져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아픈 허리를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더 악화되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허리 통증은 계속 반복됩니다. 견디기 힘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통증이 가시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급기야 짜증스럽게 변하고 자칫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방치하면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더 심각해지면 수술이라는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당연히 심각한 고통과 장기간의 치료, 그리고 많은 병원비 부담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조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러한 반복되는 고통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쉽게 그리고 공짜로 심각했던 허리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실제 이 방법을 써서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던 허리 통증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난 사례.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그리고 한의원을 수도 없이 들락거렸습니다. 처음 시발점은 어느 날 택배 온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한 느낌과 함께 통증이 찾아온 것부터였습니다. 이런 경험 많으시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무르고 쉬면서 파스 하나 붙이고 지내려 했지만 더 아파져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경과를 말씀드리고 진찰 결과 이와 같이 물건을 들 때 허리가 삐끗하는 이유는 허리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요추염좌라고 부르더군요. 참고로 발생 원인은 허리 힘으로만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허리에 누적된 피로가 쌓여 허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허리 통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움직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와는 다른 병입니다. 요추염좌와 허리 디스크의 차이는 요추염좌는 근육이나 인대 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더 구체적이고 국소적인 통증을 호소합니다. 반면에 디스크는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통증으로 다리로 방사통이 나타나거나 허리 깊은 곳에서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요추염좌는 치료에 관계없이 90%의 환자가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장애 없이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며 나머지 10% 정도에서는 만성 요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업과 관련성이 있는 요통의 경우에는 60% 정도 1년 이내에 재발된다는 통계가 있으니 재발 방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꾸준한 운동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잘 지키나요? 거기다 직업적으로 허리에 부담되는 일을 하시는 분은 더더욱 하기가 힘들죠. 저의 직업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많은 직종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말에 텃밭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텃밭이 200여 평에 이르고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2, 3일은 밭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비료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니 허리 통증이 나아지기는커녕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삐끗한 초기에는 1년에 2번 정도 아프더니 해가 갈수록 잦아져 나중에는 2, 3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를 가면 빨리 낫기 위해 체외 충격파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심하면 진통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비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병원 한 번 가면 병원비가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떤 달은 병원비만 5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형외과만으로 잘 낫지 않아 한의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일반 침도 맞았지만 약침과 봉침을 함께 맞았죠. 약침과 봉침의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침을 맞을 때 상당히 많이 아프더군요. 특히 반복해서 맞을 때 같은 부위를 찔러서 그런지 더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분은 너무 아프다고 맞지 않는 분도 계시더군요. 약침을 맞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크게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 또한 비보험이라 한 번 가면 비용이 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큰 문제는 병원에 다닐 때는 사무실에서 일찍 조퇴하거나 늦게 출근하니 눈치가 보이기도 하죠.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니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가면 반나절은 깨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 자신도 미련한 행동을 했죠.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밭일을 계속했으니 말입니다. 제 나름으로는 유일한 취미이고 또 작물이라는 것이 하루만 돌보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 주말이면 밭에 가게 되고 밭에 가면 웬만큼 버틸 수 있으니 일을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아프고 아침에는 더 많이 아프고 농촌에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초기에는 한 번 갈 때 치료가 3, 4회로 그쳤지만 나중에는 7, 8회, 심지어는 10회까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허리가 아프다 보니 자세도 흐트러져 결국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하더군요.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 고생한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아직은 특별한 약물 주사나 수술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지속되면 더 악화되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쉬고 스트레칭, 운동 등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서서 열심히 유튜브 등을 찾아보고 허리에 좋다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스트레칭은 그 전에 골프를 치면서 계속했었고 스코어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골프를 끊고 텃밭을 하면서 밭일로 운동은 충분하다고 미련한 판단을 내려 스트레칭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치료의 계기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의대 정선근 박사님 유튜브를 접했고 내용이 매우 좋아 그분이 쓴 책을 구입해서 봤습니다. 책 이름은 백년허리입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고 집에 두고 볼만합니다. 내용이 방대했지만 제가 아프다 보니 같은 증상이라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척추위생을 지켜라 하고 삼아라, 삼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운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허리를 C자 형태로 하는 자세입니다. 그날부터 신전 자세를 시작으로 척추위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경험담을 멈추고 척추위생이 생소한 말로 들리는 분도 계실 테니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생이라는 말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면 병에 걸리기 쉬우니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예방한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즉, 척추위생은 척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개념으로 척추를 보호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몸에 좋은 자세와 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척추위생을 지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척추위생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 앉거나 서 있을 때 등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세요. 무거운 물건 들 때 조심. 물건을 들 때 허리 대신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몸 가까이에 두고 들도록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허리와 척추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수면 자세. 잘 때는 너무 높은 베개나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옆으로 누운 자세가 척추에 더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일상적인 통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에서 척추에 좋은 자세를 취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경험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은 진단부터 치료, 예방에 대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한 번쯤 봐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도 이 책에 따라 제 생활 패턴에 맞춰 저 나름대로 조사한 지식을 더해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것을 허리를 치료하는데 집중해서 그에 맞춘 것입니다. 아침에 잠이 깨면 우선 책에 나오는 대로 엎드려서 하는 플랭크 비슷한 자세로 신전 운동을 시작해서 몸을 풉니다. 그렇게 허리를 풀고 복식 호흡을 5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 찜질기로 허리를 찜질하고 안마기로 허리를 안마합니다. 유튜브에서 나에게 좋을 것으로 판단한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과 고관절에 좋은 스트레칭 등을 약 20분에 걸쳐 실시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갤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엉덩이를 빼는 자세로 이불을 개서 장롱에 넣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의자 뒤쪽으로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허리를 곧게 하고 밥을 먹습니다. 용변을 볼 때도 어깨를 펴고 바로 앉습니다. 이를 닦고 세면할 때는 세면대를 사용하지 않고 샤워기에 똑바로 서서 이 닦기, 면도, 머리 감기를 합니다. 머리를 숙이는 일 자체를 가급적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책에 나오는 바른 자세로 걷되 허리를 펴고 시선은 약간 위쪽을 보고 어깨를 펴고 보폭을 조금 넓혀서 걷습니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릴 때 뒷발 들기를 하며 기다립니다. 차를 타고 자리에 앉으면 등받이를 바로 세우고 엉덩이는 뒤에 바짝 붙이고 앉습니다. 가급적 스마트폰은 보지 않지만 부득이 볼 때는 5분에 한 번씩은 어깨를 젖히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 젖혀봅니다. 차에 내려 사무실까지 걸을 때도 바른 자세로 보폭을 조금 넓게 하고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뒤쪽에 서서 발 뒤꿈치를 들고 손잡이를 잡고 신전 자세를 취하며 올라갑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 30분이나 1시간마다 벽에 손을 대고 신전 자세를 취하여 수시로 허리를 펴줍니다. 이런 동작은 퇴근 때도 마찬가지로 반복합니다. 퇴근할 때는 주로 전철을 타는데 앉지 않고 가급적 서서 가면서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마친 후 걷기를 1시간 조금 안 되게 약 7,000보쯤 걷습니다. 집에 들어와 TV를 볼 때도 자세는 가급적 흐트리지 않고 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했던 신전 자세를 약 5분에 걸쳐 한 후 잠자리에 듭니다. 잠잘 때는 수건을 말아서 허리 밑에 놓고 잡니다. 옆으로 잘 때는 방석을 다리와 다리 사이에 끼고 잡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할 때도 엉덩이를 뒤에 바싹 붙이고 허리는 펴고 등 뒤에 수건을 하나 말아놓고 똑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밭에 가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물건을 듭니다. 일을 할 때 가급적 허리를 펴고 하고 일하다가 20분 정도에 한 번씩은 허리 뒤에 손을 얹고 머리를 젖힌 상태로 두세 번 허리를 펴줍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 정도 평상에 엎드린 후 신전 운동을 5분 정도 실시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 가끔 허리가 뻐근할 때는 있었지만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허리가 어떻게 변했나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협착증이 발생했던 곳이 넓어진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고 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허리에 좋은 척추위생을 생활화했습니다. 습관을 들이니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되더군요. 지금은 거의 완전한 상태이고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은 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텃밭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덕분에 신선한 채소를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허리가 아프면 우선 병원에서 진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병변과 원인을 듣고 위와 같은 습관을 들여도 괜찮은 것인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 들어간 게 있나요? 오히려 병원 가는 시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허리가 아프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습관 하나만 바꾸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고 돈으로 치면 수억 원을 번 것 아닐까요? 이 실제 경험을 들어서 실생활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활습관병을 다루는
의사들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원 중 한 분인 정형외과 의사가 쓴 책의 개요를 보게 되었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는 방법이 위에서 말한 내용과 너무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 공짜로 허리 통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한생활습관병학회가 설립되면서 생활습관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이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생활습관병의 예는 바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성병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주로 성인병이라 불리는 것들이 그런 병들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허리 통증, 예를 들면 척추관 협착증이니 허리 디스크도 생활습관 잘못으로 오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가가 말하는 하루 루틴도 이어서 말씀드리려 하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 하나 고쳐서 수억을 번다. 건강을 말할 때 주로 중요한 것 4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즉,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을 자주 많이 먹고 절제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격렬하고 힘든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 조깅 등 주로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꼽습니다. 숙면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항들은 이미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정리해 머릿속에 장착하고 늘 되뇌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만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나쁘고 특히 당뇨에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사탕이 있어도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그 개념을 장착하고 있으면 가능한 걷게 되고 또 시간을 내서 걷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도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을 장착하고 이를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루틴에 따라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건강한 인생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이고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습관을 건강함에 초점을 맞춰 행동 습관을 그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없어 운동도 못하고 바빠서 건강에 쓸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꼭 보시고 실천하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40, 50대 자제가 있으신 분에게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하루 일상을 습관화해서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을 소개합니다. 앞서 말한 경험담과 비슷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해서 자신의 일상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잠이 깨면 발딱 일어나지 말고 그 자리 누워서 전신관절, 즉 발끝부터 손, 그리고 목까지 전신을 움직여 혈행을 좋게 만든다. 이런 움직임을 5 내지 10분 정도 실행한다. 죽부인 등을 사용하면 마찰도 하기 쉬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일어나 세면할 때 세면대 사용을 금지한다. 이유는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머리가 아래로 향해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샤워부스에서 양치, 세면, 머리를 감는다. 바지 입을 때 그리고 양말을 신을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게 의자에 앉아서 신는다. 출근 시 핸드폰을 보지 마라. 척추의 나쁜 자세는 핸드폰을 보기 위해 눈을 한 군데 고정시키는 것이다. 핸드폰을 보게 되면 고개를 들고 봐라. 전철 등에서 가능한 서서 가라. 그만큼 허리의 부담과 진동이 줄어든다.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유지하라. 자신의 자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게 해라. 보기보다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세를 계속 개선해 나가라. 운전 시는 진동에 더 많은 노출이 된다. 운전 중 엉덩이를 좌석 뒤에 바짝 붙이고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하라. 운전대를 두 손을 뻗어서 잡고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유지하라. 운전은 허리에 좋지 않다.
그래서 택시기사의 10중 8구는 허리가 좋지 않다. 장시간 운전은 1시간마다 밖으로 나와 허리를 펴라. 의도적으로 허리 펴는 자세, 즉 신전 운동이 바람직하다. 의자에 앉는 자세도 엉덩이를 뒤로 바싹 붙여 똑바로 앉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수시로 일어나 두 팔을 어깨 위로 젖혀서 머리는 하늘을 보고 허리는 배를 내미는 자세를 취해 허리를 펴는 자세를 취한다. 의자는 허리에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책상 높이도 허리가 곧게 펴지는 높이로 조정해라. 그리고 수시로 약간 높은 곳을 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라. 벽 모서리에 두 손을 위로 올리고 발 하나는 앞으로 쭉 펴고 머리는 하늘로 향하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한다. 목을 하늘로 향한 후 양손은 교차해서 어깨에 대고 배를 내밀어 허리를 C자 형태로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틈만 나면 수시로 실시한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지 마라. 걸어라.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을 자청해서 걷기도 하고 이쁨도 받아라. 허리 아픈 사람이 수족 냉증도 같이 온다. 따라서 자기 전에 반신욕을 10 내지 20분 정도 해라. 잘 때 허리에 수건을 접어서 받치고 자라. 자세가 달라지면 노후 건강은 물론 병원비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습관을 들임으로써 생활도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 생활습관병 전문의 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짠 하루 일상에서 허리 치료를 위한 습관입니다. 처방이 아주 세밀하죠? 그리고 앞선 실제 체험자와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이죠? 개인이 여러 가지 책과 자료, 유튜브 등을 보고 짠 것을 의사 선생님께 인증받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신욕 등이 추가되었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도 허리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더라도 예방을 위해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제 경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처방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자기는 동료 의사들에게 욕을 많이 먹게 될 거라고요. 그만큼 다른 의사도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이겠죠. 진짜 중요한 한마디. 어느 정도 통증이 호전되고 활동이 자유롭게 되면 반드시 허리와 관련된 근육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허리 통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병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병으로는 비만,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만성폐질환, 만성위장병 등이 그 예입니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은 환경오염, 담배, 술,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등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생활습관병의 예방법은 식생활과 운동, 휴식 간의 균형을 맞추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야채, 잡곡, 콩류의 섭취를 늘리기, 가능하면 무지방 혹은 저지방 우유를 먹기, 유산소 운동인 걷기, 달리기, 수영 등을 하루 20분 이상, 주 2회 이상 실시하기, 그리고 금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술도 절제해야겠죠? 전부 중요한 병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습관 하나만 바꾸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병은 중증으로 이어질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병되면 평생 약을 달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대한 개념으로 완전 무장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